청소부 주제에 여기는 왜 왔어? 너 때문에 우리 호텔 이미지 떨어지잖아. 25년 만에 여고 동창회에서 울려 퍼진 조롱이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유나는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한다는 할인을 보자마자 비웃었죠. 바닥이나 닦으면서 뭘 배웠겠어? 청소부는 우리랑 레벨이 다르다고. 유나의 남편 태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나 하잖아요.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할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아들이 받는 장학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일주일 후 3,000명이 모인 대회의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태윤과 유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남 한복판 5성급 호텔 스카이 라운지의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저녁 7시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하게 쏟아지는 공간에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25년 만에 여고 동창회였죠. 포토존 앞에서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 유나야. 정말 오랜만이다. 여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한 명에게 달려들었어요. 와인색 실크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유나였습니다. 손목에는 한정판 시계가 반짝였고 발에는 빨간 밑창의 명품 하이힐이 신겨져 있었죠. 너희들 정말 하나도 안 변했네. 나만 늙은 것 같아. 유나는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지만 사실 자신이 가장 화려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SNS 스토리를 찍기 시작했어요. 25년 만에 만나다니 너무 설레지 않아? 오늘 완전 추억 소환할 거야. 여자들이 하나둘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된 친구, 변호사가 된 친구, 사업가가 된 친구들이 저마다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어요. 명함이 오갔고 남편 직업 이야기가 은근슬쩍 흘러나왔죠.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면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할인이었어요.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깔끔하지만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천가방만 들려 있었죠. 할인이다. 누군가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처음의 환호성과는 달랐어요. 미묘하게 낮아진 톤이었죠. 여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비교되는 수수한 모습에 눈빛들이 묘하게 변했어요. 할인아, 오랜만이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민경이가 다가와 포옹하려다가 할인의 옷을 보고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어깨만 툭툭 두드렸죠. 그래, 다들 뭐하고 지내? 누군가 던진 질문에 라운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병원 과장, 로펌 변호사, 스타트업 대표. 저마다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할인이는 너도 좋은데 다니지? 순간 라운지의 소음이 작아진 듯 했습니다. 모든 귀가 할인의 대답을 기다렸죠. 할인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해. 새벽에 건물 청소하는 일이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와인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뭐라고? 유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청소 용역업체? 그러니까 건물 청소하는 거? 응.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이랑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닦고 그런 일이야. 침묵이 불편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요즘도 그런 일을 사람이 직접 해? 로봇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힘들겠다. 그래도 월급은 괜찮아? 아, 미안. 이런 질문 실례인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 담긴 우월감을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잖아.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활짝 열리며 정장을 빼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길어졌네요. 유나의 남편 태훈이었습니다. 한국그룹 전략기획실 상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돌리며 악수를 청했죠. 그가 할인에게 다가왔을 때 유나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이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할인이야. 지금은 청소 일한대. 태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려다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아, 그러세요. 요즘 그쪽도 힘드시죠? 우리 회사도 청소 용역 비용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어요. 인건비 계속 올라서. 그는 마치 거래처 담당자와 대화하듯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할인이 대답하려는 순간 유나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했잖아. 인생이 참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운지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대부분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 할인을 바라봤죠. 우리 VIP룸으로 옮기자. 거기가 더 프라이빗하고 좋대. 누군가의 제안에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중에도 할인은 계속해서 시선의 중심에 있었어요. 호기심과 동정, 우월감이 뒤섞인 눈빛들이 할인을 따라다녔습니다. 포토존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유나가 자연스럽게 중앙을 차지했고 다른 친구들이 그 주위를 둘러쌌어요. 할인은 어느새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찍자. 할인이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한 친구가 말했지만 유나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충분히 찍었어. SNS에 올릴 건 이거면 돼. VIP룸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빙 직원이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오다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샴페인 잔이 기울어지려는 순간 할인이 재빠르게 다가가 트레이를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트레이가 무거워 보이네요. 직원은 당황한 듯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무거운 거 나르는 일 많이 해서 알아요. 손목 조심하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훈이 혀를 찼습니다. 직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 이런 고급 호텔에서 이게 뭐야? 할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할인의 태도와 태훈의 태도는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VIP룸에 들어서자 유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창인데 가끔은 호텔 말고 할인이가 일하는 건물에서도 만나야겠네. 청소하는 거 구경도 하고. 몇몇이 킥킥거렸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카로운 비아냥이 섞인 말이었어요. 할인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손이 작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과장된 웃음소리가 VIP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할인의 눈에는 새벽 3시의 어두운 하늘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할인아, 왜 그렇게 조용해? 재미없어? 유나의 목소리에 할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설마 내일 새벽 출근 걱정?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일어섰어요. 먼저 갈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벌써? 2차도 안 갈 거야? 응. 다들 재밌게 놀아. 할인이 VIP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하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러게.
공부 잘하던 애가 청소나 하고 있다니. 문이 닫히고 하리는 혼자 복도에 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요. 호텔을 나서며 하리는 로비 벽에 걸린 포스터를 봤습니다. 한국그룹 전 직원 워크숍 공지였어요. 하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을 나선 하리는 택시 대신 심야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막차는 이미 끊긴 시간이었고 택시비는 아까워서요. 찬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하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새벽 3시 출근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10분쯤 기다리자 심야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인이 올라타자 운전석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 기사가 돌아봤어요. 어서 오세요. 춥죠?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인은 교통카드를 찍고 빈자리에 앉았어요. 버스 안에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몇 정거장을 지나자 기사가 백미러로 할인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오늘 모임 있으셨나 봐요? 할인은 잠깐 놀랐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동창회였어요. 그러셨구나. 즐거우셨어요?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글쎄요. 생각보다는 좀. 기사가 백미러로 할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있구나 싶었지만 깊이 묻지 않았어요. 동창회가 그렇죠. 오래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만나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 저도 작년에 갔다가 기분 상해서 일찍 나왔어요.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손님은 무슨 일 하세요?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할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생생했지만 이상하게 이 기사에게는 말하고 싶었어요.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해요. 새벽에 건물 청소하는 일이요.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새벽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할인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오히려 새벽이 조용해서 좋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힘드실 텐데. 저도 새벽 운행 많이 하는데 그때 건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다 그분들 덕분이잖아요. 할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사실 저도 분리수거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버리고. 죄송해요, 정말. 기사의 목소리에 진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분리수거 기준도 계속 바뀌고 복잡하니까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경 써서 버리겠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기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손님, 새벽에 어떻게 출근하세요? 회사 차량이 새벽 2시 반에 와요. 집 앞에서 태워서 현장까지 데려다 주죠.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2시요. 씻고 준비하면 딱 맞아요. 세상에. 그럼 밤 10시에는 주무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임 같은 건 잘 못 가요. 오늘도 사실 부담스러웠는데 25년 만이라서 억지로 갔어요. 기사는 백미러로 할인을 다시 봤습니다. 할인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보람은 있으세요? 있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무실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 거 보면 뿌듯해요. 비록 우리 모습은 안 보이지만요.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내리시는 거예요? 기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동네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유명했거든요. 네, 여기요. 할인이 일어서자 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펜트하우스 단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여기 맞아요. 기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청소 일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곳에 산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스러워요. 할인이 요금을 결제하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오늘 말 걸어주셔서. 안전 운전하세요. 백미러로 펜트하우스 로비로 들어가는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네. 정말 보기와 다르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기사는 오늘 만난 승객 할인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았어요. 청소부라고 무시당했을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런 곳에 살고 있다니.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구나 싶었습니다. 할인은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데스크에서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사모님 늦으셨네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올라갈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어요. 남편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땠어? 짧은 질문이었지만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은 소파에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할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가워했어. 근데 내 직업을 말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준혁의 손이 할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유나가 제일 심했어. 청소부 주제에 여기는 왜 왔냐고 바닥이나 닦으면서 뭘 배웠겠냐고. 준혁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인이 말을 이었어요. 유나 남편이 더했어. 태윤이라는 사람인데 한국그룹 상무래. 한국그룹 상무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기 회사 임원이었던 거죠. 응. 명함까지 돌리면서 자랑하더라. 나한테는 명함도 안 줬어. 내가 청소 일한다고 하니까 주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더라고.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우리 회사 임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뿐만이 아니야. 청소 같은 건 아무나 하는 일이래.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계약직은 정규직이랑 레벨이 다르다고.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마지막에 그랬어. 우리 동창이니까 가끔은 내가 일하는 건물에도 구경 가겠다고. 다들 웃더라.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이. 준혁이 다시 앉으며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또 뭐라고 했어? 사진 찍을 때도 나를 가장자리로 밀어냈어. 유나가 SNS에 올릴 거라면서 내가 사진에 나오는 게 싫었나 봐. 준혁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회사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전략기획실 상무. 지금 바로 확인하자.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가지 마. 감정적이 아니야. 이건 우리 회사의 문제야. 임원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준혁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바로 와줄 수 있나?
긴급 회의를 해야겠어. 전화를 끊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워크숍 규모를 대폭 늘릴 거야. 3,000명 규모로. 할인이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3,000명이나? 전 계열사 부장급 이상 필참이야. 그리고 주제도 바꾸자. 일의 존엄성, 노동의 가치로. 준혁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할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복수하려는 거 아니지?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야. 제대로 된 교육. 우리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야 해. 불과 20분 만에 비서실장이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인사담당 전무와 경영기획실장도 황급히 들어왔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대표의 긴급 소집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이 즉석 회의실로 변했습니다. 준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전사 워크숍 규모를 3,000명으로 확대한다. 전 계열사 부장급 이상 필참이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태블릿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인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우리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다.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태훈이라는 전략기획실 상무. 어느 팀 소속이지? 인사담당 전무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미래전략팀 상무입니다. 작년에 승진했고 실적은 우수한 편인데요. 실적만 우수하면 뭐하나?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고 계약직을 무시하는 인간인데. 준혁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어요. 오늘 내 아내가 동창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나? 청소부 주제에 왜 왔냐고 바닥이나 닦으면서 뭘 배웠겠냐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할인을 힐끗 바라봤지만 감히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 회사 상무가 가진 가치관이야. 그런 사람이 팀을 이끌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협력업체를 대한다고 생각해봐.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교육 한 번으로 될 일이 아니야. 시스템을 바꿔야 해. 준혁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일의 존엄성, 노동의 가치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워크숍 주제를 이걸로 확정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 발표를 넣을 거야. 기획실장이 펜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실제 사례라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차별 사례를 낱낱이 공개한다. 익명으로 처리하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해. 준혁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준혁이 말했어요. 그리고 특별 게스트가 한 분 나올 거야. 새벽에 도시를 깨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분이지.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전수조사 들어간다. 직급별 존중 체감도 설문, 익명 게시판 전수조사, 협력업체 직원 인터뷰. 일주일 안에 데이터 다 모아서 보고해. 인사담당 전무가 태블릿에 빠르게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청소, 경비, 식당 팀 근무 환경도 조사하겠습니다. 근무 환경만이 아니야. 급여 체계, 복지 혜택, 호칭 문화까지 다 뜯어봐. 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온세미재단 지원 내역도 정리해줘. 특히 직원 가족 중에 혜택받은 사람이 있는지. 할인이 놀란 듯 남편을 봤습니다. 준혁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증거가 목적은 아니지만 알아야 할 사실은 알려줘야지. 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할인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개 망신을 주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스템이 바뀌길 원해요. 진짜 변화요. 청소 직원 휴게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곰팡이 핀 벽, 고장난 시설. 그런데 임원 라운지는 어떤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 포스터에는 모두가 한 팀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우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다. 일주일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 장소는 대회의장으로 잡고 언론에도 미리 알려. 임원들이 황급히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태윤 상무권은 일단 보류. 워크숍에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지. 임원들이 나간 후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아내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응. 오히려 시원해. 이런 기회가 생긴 게. 할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쉬어. 새벽 근무는 빠져. 안 돼. 평소처럼 갈 거야. 할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준혁이 아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월요일 아침 한국그룹 본사 전략기획실은 주말 회식 장소를 정하느라 시끌벅적했습니다. 태윤이 회의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후배들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로 가자. 지난번 그 싸구려 고깃집 말고 강남 한우집 어때?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대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상무님, 그런데 청소팀이랑 경비팀도 초대하면 어떨까요? 연말이니까 다 같이요. 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일그러졌어요. 그 사람들이랑 왜 같이 먹어? 용역 직원들이잖아. 우리랑은 레벨이 다르지.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후배들이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계약직들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먹을 거야. 굳이 우리가 챙길 필요 없어. 효율적으로 가자고. 바로 그 시각 지하 1층 청소팀 휴게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벤치에서 스펀지가 삐져나와 있었고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얼룩덜룩 퍼져 있었어요. 천장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죠. 또 고장났네. 청소팀 반장이 전기포트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직원이 말했어요. 작년에도 교체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대요. 근데 임원 라운지에는 200만 원짜리 안마의자 들여놨다면서요? 벽에 붙은 포스터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한 팀입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그 메시지와 너무나 달랐어요. 점심시간 태윤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 청소 카트를 끌고 있는 직원이 보였어요. 태윤은 인상을 찌푸리며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왜 이 시간에 청소를 해? 점심시간이면 피해야지. 혼잣말이었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청소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재빨리 카트를 밀고 나갔어요. 오후 2시 복도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왁스 작업 중이던 바닥에 태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청소 직원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작업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뭐? 나 급한데. 비켜봐. 태윤은 밀치듯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왁스칠한 바닥에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청소 직원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는 유나가 브런치를 즐기며 SNS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에그 베네딕트와 아보카도 토스트가 예쁘게 놓여 있었고 옆에는 협찬받은 명품 가방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오늘의 작은 행복. 일상 속 사치예요. 유나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해시태그를 다느라 정신없었죠. 협찬 럭셔리 라이프 일상 스타그램 브런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떴어요. 엄마, 온세미 재단에서 또 메일 왔어. 내년 장학금도 계속 지원해준대. 유나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온세미 재단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되게 까다롭대. 성적이랑 봉사활동 다 체크한대. 그 재단 사람들 참 센스 있네. 우리 아들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걸 알아본 거지. 유나는 재단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아들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SNS로 돌아간 유나는 댓글에 답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비결이 뭐예요? 댓글들이 유나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태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오늘도 회의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윗선은 계속 원가 절감하라고 압박하고 유나가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상무하래? 돈도 별로 안 오르면서 스트레스만 받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 팀 실적이 좋아서 보너스는 제대로 나올 거야. 태윤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용역업체 직원들이 너무 건방져. 처우 개선이니 뭐니 계속 요구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효율적으로 일하면 되는데 왜 자꾸 감정을 섞는지 모르겠어. 부부의 대화에는 가치보다는 효율이, 사람보다는 성과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국그룹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조용한 반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직업차별 발언, 이제 그만합시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킵시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우리 동료입니다. 왜 무시하나요? 경비 아저씨한테 반말하는 직원들 정말 한심합니다. 댓글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의 이메일에 전사 워크숍 필참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또 이런 거야? 바쁜데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태윤은 짜증스럽게 메일을 닫았습니다. 제목에 적힌 일의 존엄성, 노동의 가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지만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점심시간 지하 주차장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윤이 분리수거함을 실수로 발로 차면서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페트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죠. 아, 왜 이런 데 놔뒀어? 태윤이 투덜거리며 그냥 가려는 순간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리 좀 하고 가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왜? 청소하는 사람들이 치우면 되지. 그래도 본인이 엎은 건데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비원은 한 발 물러섰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조심 좀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도 누군가의 일터니까요. 태윤은 콧방귀를 뀌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혼자 페트병들을 주웠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직원 몇 명이 다가와 함께 정리를 도왔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팀 상무인데. 괜찮습니다. 늘 있는 일이에요. 경비원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작은 희망도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인사팀에서는 긴급 설문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익명 설문이었죠. 우리 회사에서 직업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지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는 칸도 있었습니다. 밤새 수백 개의 답변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청소 직원분과 타지 않으려고 다음 걸 기다리는 임원을 봤습니다.
회식 자리에 용역 직원들을 초대하자고 했더니 레벨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반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팀 휴게실은 곰팡이 투성이인데 임원 라운지는 고급 시설로 가득합니다. 인사팀 직원들은 밤을 새워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용역 직원 차별 경험률 92%, 정규직 차별 인정률 2%. 수치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며칠 후 청소팀 휴게실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인사 담당 차장과 시설팀장이 함께 내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차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벤치는 찢어져 있었고 냉장고는 고장 나 있었어요. 작년에 교체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팀 반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산이 없었다고요? 임원 라운지 안마의자는 언제 샀죠? 시설팀장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차장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즉시 전면 개보수 들어갑니다. 이건 사람이 쉬는 공간이 아니에요. 한편 유나는 SNS 팔로워들의 댓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명품만 자랑하시네요. 다른 사람들 생각은 안 하세요? 협찬만 받으면서 무슨 일상이에요? 유나는 불편한 댓글들을 삭제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태윤의 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후배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상무님, 청소팀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하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태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과민 반응 아니야? 하지만 팀원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무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았어요. 워크숍 공지가 계속 강조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컨벤션 센터 대회의장 앞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3,000명의 한국그룹 직원들이 인증 게이트를 통과하며 입장하고 있었어요. 부장급 이상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죠. 규모가 장난 아니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번엔 대표님이 직접 하신대. 평소와 다른 분위기야. 태윤이 명찰을 스캔하며 옆에 선 동료 상무에게 말했습니다. 일의 존엄성이라니. 뭔 소린지 모르겠어. 바쁜데 시간 낭비 같은데. 그래도 필참이니까 어쩔 수 없지. 대회의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고 무대는 심플하지만 웅장했습니다. 태윤은 중간 구역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각 계열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3,000명이 자리를 채우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오프닝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어두운 새벽 도시가 잠들어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경비원이 순찰을 돕니다. 청소 직원이 로비를 닦습니다. 식당 직원이 아침을 준비합니다. 택배 기사가 짐을 나릅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봅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새벽 일상이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3,000명의 청중이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어요. 영상이 끝나자 무대 중앙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준혁 대표가 등장했어요. 박수 소리가 대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청중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익명으로 수집된 발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청소 같은 일은 아무나 하잖아요.
계약직은 우리랑 레벨이 다르지. 그런 사람들이랑 왜 같이 밥을 먹어야 해? 대회의장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어요. 자신이 평소에 하던 말들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이건 다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나온 발언들입니다. 준혁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직업 차별 경험률. 사내 설문 결과입니다. 용역 직원의 92%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청중들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중 자신이 차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단 2%뿐입니다. 이 격차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무대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차별하고 있지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청소팀 휴게실에 곰팡이 핀 벽, 고장난 시설들. 그리고 바로 옆에 임원 라운지의 고급 안마의자와 커피 머신 사진이 벽렬로 배치되었어요. 모두가 한 팀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때 준혁이 무대 측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벽에 도시를 깨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분이죠. 조명이 무대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태윤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어요. 제 아내입니다. 태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대표의 아내라고? 설마. 무대 측면에서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할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태윤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지난주 동창회에서 조롱했던 할인, 청소부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한국그룹 대표의 부인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헐, 대표님 부인이 청소 일을 한다고. 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완전히 막힌 것 같았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하고 차분했어요. 저는 새벽에 도시를 깨우는 사람들과 일합니다. 매일 새벽 3시 여러분이 잠든 사이 건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죠. 화면에 현장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걷는 모습, 무릎 보호대를 하고 바닥을 닦는 모습, 화학약품으로 거칠어진 손 사진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제 일터입니다. 한 달에 장갑을 20켤레씩 갈아야 합니다. 그래도 손은 늘 상처투성이죠. 무릎 보호대를 해도 관절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이 경청으로 그리고 점차 숙연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할인이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태윤이 앉은 구역을 지나갔어요. 태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매일 닦기 때문입니다. 준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내 옆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오프닝 영상의 한 장면이 떴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클로즈업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동 위에 우리의 일상이 있고 우리의 노동 위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일상이 있습니다. 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대형 스크린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며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청중들이 긴장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태우는 이미 온몸이 경직된 상태였어요. 화면에 온세미재단이라는 로고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온세미재단.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재단은 매년 300명의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죠. 화면에 재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원 학생 수, 장학금 규모, 선발 기준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선발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정 형편, 성적, 그리고 무엇보다 봉사활동 시간을 중요하게 봅니다. 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받는 장학금이 바로 온세미재단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준혁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이 재단은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15년간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번 급여 전액과 남편의 개인 자산을 합쳐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스크린에 재단의 재원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할인의 청소 급여 누적액, 준혁의 개인 출연금, 그리고 재단 운영 수익률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번 돈입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돕고 싶었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청소부 주제라고 비하했던 그 일로 번 돈이 자기 아들의 장학금이었다니 놀라실 겁니다. 준혁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 자녀 중 45명이 온세미재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분포도였어요. 부장급 직원 자녀 8명, 상무급 직원 자녀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윤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할인이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지난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여기는 왜 왔냐고, 바닥이나 닦으면서 뭘 배웠겠냐고. 대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3,000명의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분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제가 새벽마다 닦은 바닥, 청소한 화장실에서 나온 돈입니다. 태윤의 목구멍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를 쳐다봤어요. 스크린에 SNS 캡처 화면이 떴습니다.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우리 아들 해외 명문대 전액 장학금. 어떤 재단인지는 모르지만 센스 있네요. 유나가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완전히 숙였어요. 어떤 재단인지도 모르면서 고맙다고 하셨더군요. 그 재단이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그 돈을 벌었는지도 모른 채로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앞치마를 착용하고 바닥을 닦습니다. 화학약품으로 손이 거칠어지고 상처가 생깁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밤에 잠을 설칠 때도 많습니다. 화면에 할인의 손 클로즈업 사진이 떴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손이었어요.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 돈으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람 있습니다. 비록 그 아이들의 부모가 저를 무시하고 조롱해도요. 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직함을 존중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존중했습니까? 무거운 질문이 대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무시한 그 일들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긴 그 노동이 우리 가족을 돕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온세미재단 수의 학생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성취와 꿈이 글로 적혀 있었어요. 의사가 된 학생, 교사가 된 학생, 엔지니어가 된 학생들. 모두 온세미재단의 도움으로 꿈을 이룬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장학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군가의 정직한 노동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도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할 것입니다. 대표의 아내라는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요. 그리고 그 일로 번 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스크린에 온세미재단의 미래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장학금 규모 확대,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었어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혜택을 받게 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누군가의 정직한 노동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대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태윤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박수를 치면서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박수 소리가 대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속에서 태윤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어요. 워크숍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한국그룹 본사는 술렁거렸습니다. 복도마다 어제 있었던 일이 화제였어요. 태윤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출근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무님, 인사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윤리위원회 출석하시라고요.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윤리위원회 회의실 복도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7명의 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인사 담당 전무가 중앙에 앉아 있었죠. 태윤이 자리에 앉자 전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윤 상무. 당신의 발언과 행동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차별 발언 녹취록,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고발 글들, 지하 주차장 CCTV 영상까지. 특히 대표님 부인에 대한 직업 비하 발언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태윤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무시와 비하 발언도 확인되었습니다. 증언들이 하나씩 읽혔습니다. 청소 직원, 경비원, 식당 직원들이 태윤에게 받은 모욕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이는 명백한 직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며 대내외 명예 실추에 해당합니다. 위원들이 짧은 논의를 거친 후 전무가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태윤 상무는 즉시 직위 해제되며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면직 조치될 예정입니다. 태윤의 몸이 의자에서 무너질 듯 축 처졌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였어요. 정리할 시간을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십시오. 태윤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이 시선을 피했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유나의 집에도 충격적인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유나 씨 협찬 계약 전면 해지됩니다. 윤리기준 미달이 사유예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SNS에서 직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다른 광고주들도 줄줄이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어요.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대요. 유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SNS에는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 수가 실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어요.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온 태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유나가 울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카드 정지 문자와 계약 취소 통보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유나가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잖아. 태윤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 하린이가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린 씨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우리가 자초한 거지.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거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태윤은 재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평판 조회 결과가 좋지 않네요. 윤리 문제로 징계 퇴사하셨다고요? 저희는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종업계에서 태윤의 이름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태윤은 잠에서 깼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이 시간에 눈이 떠졌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태윤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 없이 걷다가 자신이 일하던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 건물 로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하는 모습,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끄는 모습. 태윤은 한참을 서서 바라봤어요. 그때 한 청소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태윤을 발견했어요. 상무님? 이 시간에 여기는 왜? 저는... 태윤이 말을 잇지 못하자 청소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일 배우러 오셨어요?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요. 관심 있으시면 저희 반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태윤은 청소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조롱도 없었고 비웃음도 없었어요. 그저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네, 배우고 싶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새벽 3시에 오세요. 작업복은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청소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태윤은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죠. 씻고 준비하는 동안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응. 배워야 해. 진짜로. 태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유나가 뒤에서 말했어요.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니 청소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청소원이 손을 흔들었어요.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작업복과 장갑, 무릎 보호대를 건네받았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바닥 청소부터 배우실 거예요. 걸레질 방법이 따로 있어요. 반장이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짜는 방법, 바닥을 닦는 방향, 구석구석 놓치지 않는 법. 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곧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10분도 안 돼서 허리가 뻐근했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해요. 반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할게요. 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시간 바닥을 닦는 동안 땀이 흘러내렸어요. 정장 입고 회의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피로였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휴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리모델링된 새로운 휴게실이었어요. 깨끗한 벤치, 새 정수기,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대표님 부인 덕분에 다 바뀌었죠. 한 직원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우리 목소리를 들어준 건 그분이 처음이에요. 태윤은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할인이 15년간 이 일을 해왔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그 할인을 무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편 유나는 온세미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기 후원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재단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원봉사에도 관심 있으세요? 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청소 교육 봉사가 있는데 참여하실래요? 네. 하겠습니다. SNS는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동안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댓글은 달지 않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윤과 유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내가 받는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 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온세미재단 말이야. 그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몰라요. 그냥 장학재단이잖아요.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재단은 엄마 아빠가 무시했던 분이 만든 거야. 15년간 새벽마다 청소하며 번 돈으로.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분을 청소부 주제에 바닥이나 닦으라고 조롱했어. 내가 받는 등록금 하나하나가 그분의 노동이야. 무릎 꿇고 바닥 닦고 화학약품으로 손이 상하면서 번 돈이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우리가 잘못된 걸 가르쳤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아빠도 엄마도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어.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해. 아들이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봉사활동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이야기할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보다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상무님, 아니 태윤 씨.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반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는 직함 대신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되었어요. 반장님 덕분입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태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유나는 매주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고 청소의 중요성을 교육했어요. 선생님, 청소하는 일이 나쁜 일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야. 선생님이 그걸 몰랐었어. 그래서 큰 잘못을 저질렀지. 유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어느 날 태윤은 건물 로비에서 할인과 마주쳤습니다. 할인도 여전히 새벽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할인 씨.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어 태윤을 봤어요. 일은 어때요? 할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배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의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할인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동창회에서 제가 한 말들. 괜찮아요.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인이 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한때는 무시하고 무시당하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한국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건물의 청소 경비 식당 직원 처우가 대폭 개선되었어요. 휴게실은 임원실 수준으로 리모델링 되었고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협력업체 상생 점수가 승진 심사에 50% 반영되면서 임원들의 태도가 확실히 변했어요. 이제는 청소 직원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경비원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전 직원 직무 체험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일주일씩 청소, 경비, 식당 업무를 직접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체험 후에는 모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태윤은 청소팀의 정식 팀원이 되었습니다. 급여는 상무 시절보다 적었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태윤 씨, 이제 진짜 프로네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배울 게 많아요. 태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죠. 어느 날 저녁 태윤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인과 준혁 부부였어요. 유나는 긴장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박하게 준비한 저녁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태윤 씨, 요즘 어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이니까. 할인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잘못, 현재의 변화,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요. 3개월 후 태윤은 청소팀 팀장이 되었습니다. 첫 팀 미팅에서 신입 직원들 앞에 섰어요. 저는 예전에 이 일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존엄이요. 우리는 직함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로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남들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신입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저도 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아니,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니까요. 2년 후 온세미재단은 수혜 학생을 5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태윤과 유나도 정기 후원자가 되었어요. 금액은 작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재단 후원의 밤 행사에서 할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할인이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이 일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태윤과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깨닫는 순간부터요. 행사가 끝나고 로비에서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할인, 준혁, 태윤, 유나. 더 이상 대표와 부하 직원도 동창과 동창도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들이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을까요?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빠, 할인 이모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저도 나중에 이모님처럼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태윤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야. 직업이나 직함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거지. 알겠어요, 아빠. 그리고 기억해. 진짜 품격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걸. 과거의 잘못은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할인도 태윤도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도. 그들은 오늘도 묵묵히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